아이다. 아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믿을 수 있는 수의사님은요, 같아요. 대형견에 비해 소형견에게 12배나 많이 발생한다는 슬개골 탈구. 혹시 아이가 뒷다리를 절거나 들고 다니지는 않나요? 많은 아이들이 앓고 있는 슬개골 탈구,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수술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도대체 슬개골 탈구는 왜 생기는지, 어떨 때 수술을 해야 하고 어떨 때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 20년 동안 강아지를 키워온 경험으로 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슬개골이 어디에 있는 건지 알아볼게요. 다리에 뼈가 이렇게 있으면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 안쪽에 뼈 안에 고랑이 파져 있는데 그 안에 슬개골이 들어있어요. 이 슬개골은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작은 동그란 뼈예요. 그래서 만약에 슬개골이 빠지게 되면 근육이 제대로 힘을 쓰기 힘들고 근육이 제 위치에 있기가 참 힘들어져요. 슬개골 탈구는 4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정상이고요. 4단계는 뒤에서 볼 때 뼈가 많이 휘어 있는 상태인데 슬개골이 보통 바깥쪽에 계속 빠져 있는 상태고 안으로 밀려고 밀어도 잘 들어가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단계는 슬개골이 안쪽에 있지만 계속 바깥쪽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상태이고 3단계는 슬개골이 평소에는 바깥에 계속 있지만 안쪽으로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단계, 3단계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슬개골 탈구 증상이 될 텐데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다리를 가끔씩 든다던가 아니면 자주 든다던가 다리를 전다던가 아파한다던가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할까요? 특별히 이상이 없고 가끔씩 다리를 드는 정도인데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집 아토미는 뒷다리가 둘 다 슬개골 탈구가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고 1기에서 2기, 3기까지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어요. 1년에 몇 번 정도 가끔씩 아직도 다리를 들기는 하는데 그 외에는 눈에 띄는 증상은 없었고요. 제가 손으로 만져봤을 때 슬개골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서는 2, 3기 어디쯤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병원을 다녀봤는데 2, 3살 때부터 나중에 고생한다고 미리 수술하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좀 지켜보자고 말하는 병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어서 수의학 교과서나 논문, 병원 선생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공부도 정말 많이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살이 된 지금도 아주 잘 걷고 뛰어다닙니다. 다리도 거의 들지 않고요. 수술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아니라면 저희 집 아토미처럼 슬개골 탈구가 있긴 하지만 보조요법으로 관리를 잘 해주고 슬개골이 딱딱하게 딱딱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빠지고 들어가는 정도의 아이라면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면 아토미는 어떻게 수술 없이 집에서 슬개골 탈구를 관리해 왔을까요? 첫 번째는 체중 관리예요. 아토미는 식탐은 없는데 저희 집에는 강아지가 2마리다 보니 먹을 걸 주면 서로 뺏길까봐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곤 해요. 그리고 아토미가 애교를 가득 담은 눈으로 바라볼 때면 간식을 안 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몸무게가 5kg 가까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쯤 다른 일로 병원에 들렀다가 슬개골 탈구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도 강아지도 사람이랑 똑같이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려면 살을 먼저 빼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은 3.8에서 4kg 정도 나가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살을 이렇게 빼다 보니 슬개골 탈구는 여전히 있지만 다리를 들고 다니는 빈도나 강아지가 불편해하는 빈도가 확실히 낮아지더라고요. 현재는 거의 들고 다니지 않고 잘 뛰어다녀요. 가끔씩 뛰어내리거나 소파에서 뛰어오르거나 했을 때 무리가 갔을 때 한두 번 정도 들고 다니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일도 한 1년에 2-3번 정도?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적정한 운동이에요.
여름과 겨울처럼 날씨 때문에 산책이 어려워지면 근육을 너무 안 써서 다리가 얇아지더라고요. 근육이 퇴화되면 더 자주 미끄러지고 걷는 걸 더 힘들어한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산책을 동안 걷기를 꾸준히 해요. 대신에 슬개골이나 다리에 이미 문제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활동은 무리가 갈 수 있어서 빈도는 늘리고 강도는 줄여줘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하루에 1시간 정도 산책을 한다고 하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20-30분씩 2번으로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 컨디션도 훨씬 좋아지고 다리에 무리도 훨씬 덜 가더라고요. 대신 저는 2배로 힘들어지지만요. 세 번째로는 미끄러운 바닥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바닥이 미끄러우면 강아지들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바닥이 미끄럽다고 해서 무조건 슬개골 탈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서 다리를 접지르는 경우도 생기고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강아지 매트를 늘 사용하고 있어요. 강아지가 주로 생활하는 거실이나 복도는 전체에 다 깔아주고 그 외의 공간에는 필요한 곳에만 깔아둬요. 매트가 있는 곳과 없는 곳에서의 걸음걸이가 얼마나 다른지는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매트가 없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걷기도 하고 잘못하다 보면 아이스 스케이팅 수준으로 다리가 미끄러지기도 하거든요.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로는 계단을 꼭 사용하고 있어요. 집에 소파가 있다 보니까 소파 위로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거나 하는 일들이 많은데 다리를 접질리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 너무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을 사용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 계단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아토미가 계단에서 뛰어내리다가 한동안 다리를 접질렸는지 들고 다닌 적도 있어요. 강아지들이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건 모두 관절에 체중의 몇 배나 되는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무리가 아주 많이 가요. 슬개골 탈구가 없는 아이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점프를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강아지가 계단을 사용하게 유인하고 간식으로 보상해 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계단을 사용한 뒤로는 다리에 무리가 가거나 다리를 접질리거나 하는 일들이 확연히 줄어들더라고요. 5번째로는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고 가끔 수영을 시켜줘요. 강아지가 다리 수술을 한 이후로 재활을 할 때 배워두었던 마사지인데 저희 아지가 다리 수술을 2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재활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배워줬던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고 있어요. 강아지들 다리의 혈액순환에도 좋고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좋다고 해서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사지는 절대 세게 누르지 말고 적당한 압력으로 강아지가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마사지 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수영은 사람처럼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라 체중의 부담이 확연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강아지의 관절에 무리가 덜 가게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희 집 강아지들은 둘 다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아주 가끔씩만 해주고 있어요. 물을 좋아하는 강아지라면 산책하기 어려울 때 수영으로 대신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의 슬개골 탈구는 사람처럼 외상으로 발생한다기보다는 자라면서 발달 이상으로 뼈가 잘 빠지는 구조로 성장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예방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주고 적절히 관리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처럼 강아지도 무릎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절인데요. 저도 손목 관절과 손가락 관절, 무릎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서 통증이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수술을 하지는 않잖아요. 강아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슬개골 탈구 수술을 했다고 해도 그 기능이 원래대로 100%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 수술을 했음으로 인해서 강아지가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지 같은 경우는 왼쪽 다리에 골절로 인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한 뒤에 의도적으로 왼쪽 다리를 많이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때 다치고 다리가 부러지고 수술을 하면서 생겼던 기억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인데 그러다 보니 왼쪽 다리가 지금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오히려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자세도 약간 틀어지고 하는 문제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가능하다면 수술 없이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오래 무릎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통해서 슬개골 탈구를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슬개골 탈구가 있다면 여러 선생님의 말들도 잘 들어보시고 내 아이의 상태는 내가 가장 잘 아니까 잘 관찰해가면서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호자로서 우리 아이가 가장 편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